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16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오늘 총 8가지 경기 분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내 5가지 경기랑 이제 일본 야구 3가지 경기 분석에 들어갈 거고요. 어쨌든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분석이랑 잘 맞춰보시고요. 8가지 경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NC랑 하나 경기 먼저 살펴볼 텐데 일단 이 매치업을 어제 제가 분석한 걸 아시는 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김기중의 뜬금 호투 가능성 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하나가 역배를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가져가면서 이게 마무리됐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NC의 선발은 신민혁이가 등판을 하는데 141kg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커터, 체인지업, 타이밍을 뺏는 투구를 가져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직선 구종 위주로 경기를 좀 풀어가야 하다 보니까 뭐 공끝이라든지 무브먼트라든지 뭐 커맨드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투성 공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투가 많아지다 보니까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고 볼질도 조금 심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은 분명히 좀 거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5이닝 동안 피홈런이 8개, 실점이 17자책, ERA로 환산한다면 6.12. 최근에 되게 안 좋거든요, 사실. 자, 하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원정에서의 타격 기대치가 높은 팀은 아니지만서도 어제 이제 안타 14개 포함해서 23출루를 만들어낸 바로 다음 경기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신민혁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대치 자체를 높게 설정해 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하나의 선발은 문동주가 등판을 하는데요. 153kg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뭐 스플리터라든지 슬라이더, 커브까지 던져줍니다. 강점은 구속이 되게 빠르죠. 빠른 구속, 강한 구위, 그 다음에 전체적인 스토프가 이번 시즌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번 시즌 NC 만나서도 3번 나와서 17.1 동안 3자책 1.56 굉장히 또 잘 던져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NC 같은 경우에는 이 한화의 문동주의 포심에 타이밍이 잘 안 맞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보니까 오늘도 역시나 문동주가 최근에 이제 흐름도 좋다 보니까 NC가 과연 맞춰줄 수 있을까 근본적인 약간 의문이 들고 있다. 선발 싸움에서 이제 하나가 마진을 남겨줄 수 있는 경기라고 한다면 어제 불펜 대결에서 분명히 하나가 좀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최근에 불펜이 안 좋았던 구간을 지나서 다시 안정감 있는 구간에 들어온다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하나의 승리라든지 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두산이랑 기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기아.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일단 원정팀 기아가 최근에 타격감이 정말 좋거든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팀 타율이 3할 1푼 7리까지 나오고 있는 데다가 홈런이 11방, 평균 8.2득점씩을 챙겨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타격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에 맞서는 두산의 선발은 최성용이가 등판을 하는데 143kg짜리 포심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 이 상하 로케이션으로 이제 승부를 가져가는 유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좌우 편차가 조금 있어요. 일단은 우타자를 만났을 때 POPS가 0.744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기아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김선빈이라든지 뭐 위즈덤이라든지 게다가 어제 잘 쳐줬었던 뭐 테이블 세터들 뭐 박찬호라든지 김호령까지 실제로 이번 시즌 기아는 오타석에서의 팀 오페이스가 몇이냐면 0.736으로 리그 전체 2위 팀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최성룡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반면에 지금 기아의 선발은 이의리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4번의 등판에서 13.1 동안 1.88의 WHP와 10.8의 ERA. 스탯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시점의 이의리는. 이닝 데뷔했을 때 볼넷이 너무 많고요. 뭐 피안타도 많고 뭐 장타도 꽤나 많이 맞고 있고 뭐 구속도 괜찮고 구위도 나쁘지는 않은데 근본적으로 커맨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거 뭐 두산도 최근에 나쁘지 않은 타선 집중력, 득점에 대한 지원을 가져가 있는 구간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사실 뭐 선발 싸움에 있어서 화력존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게다가 지금 양 팀이 수비에서의 이런 실책이 되게 많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에서 실책이 8개, 기아가 최근 5경기에서 실책이 6개. 종합해 보면은 결국에는 뭐 보이지 아니면 뭐 실책 이런 게 조금 난무하면서 약간 좀 질질 끌려가는 약간 요런 느낌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8.5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키움이랑 KT 경기 보겠습니다. 키움 KT. 자, 이 매치업은 어제 양팀 1차전 선발 싸움으로 이제 접전으로 흘러갔었는데 KT가 이 소영준이 불펜에서 나오면서 8회에 나오면서 5실점 주면서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영준 입장에서는 이제 구단 자체적으로 이닝 제한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불펜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적응을 해야겠죠, 결국에는. 자, 오늘 KT는 헤수스가 등판합니다. 22번의 경기에서 120.1 동안 1.27의 WHP와 3.68의 ERA. 150km짜리 이제 자왕 파이어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투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레파토리가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뭐 구속도 빠르고 스터프도 좋죠. 근데 이 친구가 사실 7월달에 좀 부진했거든요. 정타 비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부진했었는데 8월달 들어서 다시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모습. 8월달 두 번의 경기에서 15이닝 막아주면서 2자책 1.2의 ERA 기록하면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최근에. 키움도 이번 시즌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 사실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고요. 게다가 이번 시즌 자완투수를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면 0.644였거든요. 리그 전체 9위였죠. 그래서 사실 반등한 헬스수를 상대로 상성에서 밀리는 키움이 빠따에서의 강점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시선이고 기대치 자체로 헬스수는 조금 높게 잡아줄게요. 뭐 완벽 2까지도 한번 욕심내 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면에 키움의 선발은 하영민이가 등판을 하는데 144kg짜리 포심에다가 커터, 슬라이더, 포크, 커브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를 보여주고 있다. 뭐 커브에 대한 커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포크볼 요런 구종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KT를 만나서는 조금 부진을 했었어요. 이번 시즌 2번 만나서 2패 10.1 동안 11자체 9.58. 그래서 KT를 만나서는 좀 안 좋았습니다. 9.58. 그래서 요거는 사실 KT가 선발 싸움에서 마진을 좀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다만 지금 불펜이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헤수스가 사실 이닝 이팅 능력이 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뭐 7이닝 8이닝까지 막아준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불펜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경기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KT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움의 득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 요거는 사실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봐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KT 승이라든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SSG랑 LG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물 한 잔만 하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SSG랑 LG 살펴볼 텐데, 일단은 LG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어제 뒷심 싸움에서 SSG가 분명히 7회에 리드를 잡았는데, 결국에는 이 SSG가 자랑하는 불펜 대결에서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기분이 되게 나쁠 수밖에 없어요. SSG 입장에서는. 자, 오늘 여기서 SSG의 선발은 김건우가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32번의 경기에서 53.2이닝 동안 1.64의 WHP와 3.86의 ERA, 146km짜리 패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위도 나쁘지 않고요. 전체적인 스토프는 나쁘진 않아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이닝 대비했을 때 볼실이 조금 심한 편이다. 그리고 또 하나, 좌타자 상대로 조금 약하거든요. 좌타자 상대로 POPS가 0.810. 근데 지금 LG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가장 또 뛰어난 성구 능력을 갖추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좌타석에서 이 김건우를 괴롭혀줄 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뭐 신민재라든지 문성주라든지 문보경, 뭐 김현수. 요 최근에 타격감까지 좋습니다. LG가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3할 1푼 7리까지 올라와 있는 데다가 득점에 대한 지원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잘 돼주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김건우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잡아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LG의 선발은 송승기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나쁘지 않아요. 20경기 나와서 108.2이닝 동안 1.29의 WHP와 3.15의 ERA. 그래서 이제 146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슬라이더, 체인저, 포크볼까지 던져주는데 약간 이 자완 파워피처 느낌? 몰리는 공이 조금 많기는 해요. 근데 뭐 구위라든지 볼끝이 괜찮다 보니까 좀 먹힌 타구를 잘 유도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시즌 SSG 만나서도 6.2이닝 동안 무자책으로 잘 던져줬었고요.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LG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불펜 구간은 사실 어제다 필승조들이 조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점수 차이가 조금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격조 가능성도 뭐 없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LG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경기 롯데랑 삼성 볼게요. 롯데 삼성. 성당동아회 달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지금 홈팀 롯데가 연패가 몇 연패죠? 연패가 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7연패까지 연패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근에 뭐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고요. 실점에 대한 억제도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경기력이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다. 사실 뭐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점,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은 좀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선발부터 불펜, 그 다음에 이제 야수들까지 전부 다 이제 부진하고 있다. 굉장히 좀 아쉽죠. 자, 여기서 오늘의 선발은 박세웅이가 등판합니다. 148km짜리 패스볼에다가 구속은 빠릅니다. 근데 이제 뭐 포크볼, 커브, 뭐 슬라이더 이렇게 이제 피칭을 가져가는데
직전 SSG를 만나서 5.2이닝 동안 7자책으로 한번 무너지고 왔고요. 이번 시즌 삼성을 만났을 때도 되게 약했거든요. 상성에서. 삼성 3번 만나서 13.1이닝 동안 16자책, 10.8의 ERA 기록하면서 만날 때마다 조금 털리는 모습? 그래서 이게 롯데가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도 되는 구간이면 모르겠지만 서도 박세웅이의 실점률을 이 타선에서 따라가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조금 일방적인 게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삼성의 선발은 최원태가 등판합니다. 145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 스터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리스크가 뭐냐면은 이닝 데뷔했을 때 볼질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닝 이팅 능력은 좀 떨어지죠. 롯데도 사실 제가 최저점의 타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뭐 최근에 약간 볼을 조금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선이 최저점에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이걸 사실 최원태를 믿고 삼성이 이길 것 같다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최원태가 조금 빠르게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삼성의 불펜 구간도 많이 부진 중인 구간이다 보니까 종합해 보면은 사실 10.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가장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0.5 기준 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국내 다 끝났고요. 일본 야구 쪽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쭈마니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1약 쪽 넘어가 볼게요. 요미우리 한신 볼게요. 요미우리 한신. 자, 이 매치업은 어제 1차전은 요미우리 빠따가 조금 터져줄 것을 예상했었고요. 요미우리가 사실 역배를 띄워주면서 경기를 가져갔었거든요. 자, 여기서 오늘 요미우리의 선발은 이노우에로 등판을 합니다. 이노우에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번 시즌 16번의 경기에서 92.1 동안 1.17의 WCP와 3.31의 ERA.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좀 실투성 공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실투성 공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 피홈런에 대한 억제가 최근에 잘 안 되고 있다. 요거는 기분이 좀 나쁩니다. 이거 뭐 한신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펀치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이거 사실 오늘 경기장이 돼 이런 도쿄돔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장이냐면 이제 타자에게 좀 친절한 구장이다 보니까 이노우의 입장에서는 조금 뭐 경기 컨디션이라든지 상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감안했을 때 기준치를 높게 잡아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한신의 선발은 무라카미가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그 다음에 슬라이더, 스플리터까지 던져주는데 이 친구도 사실 뜬공 비율이 높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볼끝이라든지 피칭 스터프가 좋다 보니까 범타로 또 잘 유도가 되고 있거든요. WP가 0.93 주자 자체를 거의 출루를 안 시키고 있다. 그래서 127.2이닝 동안 피홈런이 단 6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한신이 뭐 장타 몇 방 터뜨려주면서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양팀의 불펜 대결까지 감안해 봤을 때 한신은 사실 이번 시즌 불펜에 대한 뎁스와 이제 밸류가 가장 또 높은 팀이다 보니까 선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경기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더라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한신 승리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고기님 추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오릭스 세이브 볼게요. 지아요우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뭐 세이브의 실점률이 조금 올라와 있다 라는 점이 가장 먼저 눈에 띄기는 합니다.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4.2실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브는 분명히 선발 싸움에서의 강점을 조금 살려줘야 되는 팀인데, 최근에 뭐 선발들이 조금 다 부진하고 있는 구간, 뭐 직전 경기 어제였죠. 이마이가 8이닝 1자책으로 나름 잘 던져주기는 했지만 최근에 전체적인 선발들의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건 맞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세이브의 선발은 카이토 요자. 이번 시즌 10번의 경기에서 58.1 동안 0.98의 WHP와 3.09의 ERA, WHP가 관리가 잘 되고는 있는데 방어율이 3점이 넘어가거든요. 장타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다. 이게 좀 가장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친구가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도 좀 있어요. 이번 시즌 홈에서 총 5번의 경기에서는 31.1이닝 동안 7자책 2.01로 강했지만 원정 5번의 경기에서는 27이닝 동안 13자책 4.33으로 많이 부진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다. 뭐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커리어 내내 원정에서 좀 약했습니다. 이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원정 리스크를 좀 가져가야 되겠죠.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오릭스의 선발은 이제 에스피노자가 등판을 하는데 150km짜리 페이스볼에다가 뭐 투심, 커터, 그 다음에 슬라이더 커브까지 빠른 구속, 그 다음에 존을 넓게 쓴다는 뭐 이런 강점도 있고요. 정타에 대한 억제도 되게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세이브가 또 가장 못 치는 공이 뭐냐면은 사실 150km가 넘어가는 이런 파이어볼을 만났을 때 팀 오페이스가 몇이었냐? 몇이었을까요? 0.46이었습니다. 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 그리고 오릭스가 최근에 불펜 구간도 나쁘지 않아요. 이번 시즌 뭐 불펜에 뭐 밸류가 그렇게 높은 팀은 아닌데 최근의 흐름은 분명히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세이브가 최근에 이제 불펜 구간에서의 실점 억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오릭스가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방적인 경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 이제 세이브의 득점에 대한 지원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득점에 대한 양상까지 한번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릭스 승에다가 뭐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아니면 이제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소뱅이랑 지바 볼게요. 소뱅 지바. 자, 이 매치업은 사실 최근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이 만나거든요. 소뱅은 최근 5경기에서 이제 4승을 정립 중인 구간이고, 지바로 때는 최근에 어떻죠? 최근에 이제 7연패까지 7연패까지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이제 선발 매치업이 아리아라와 이제 오지마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소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아리아라 먼저 볼게요. 아리아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18번의 경기에서 124이닝 동안 1.19의 WHP와 2.83의 ERA, 지난 시즌보다 사실 성적이 조금 안 좋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이번 시즌 역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더라인 피칭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 자체는 좀 떨어지는 팀에다가 최근에 뭐 타격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타점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 감사합니다. 요런 점은 좀 많이 거슬립니다, 사실.
자, 반면에 지바롯데의 선발은 오지마가 등판을 하는데 이 친구도 최근에 이 커맨드가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8월달 이제 두 번의 경기에서 8.2이닝 동안 10자책, 10.38의 ERA를 기록하면서 많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선발 싸움에서는 소뱅이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최근에 이 불펜 구간도 명확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뭐 소뱅의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뱅 승, 일방적인 승리,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분석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숲 마무리하고 전체적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